네, 출발 준수해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해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업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로존 위기에서 선방하며 2분기 수익성을 지켜낸 국내 기업들도 함께 살펴봅니다. 네, 깔끔한 이미지에 똑부러진 말투의 텐스타 김선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 윤쌤의 보충 수업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 메르켈 독일 총리 발언에 힘입어서 이 간밤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네. 시장에 미칠 영향력 분석해 봐야겠죠?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이 메르켈이었는데 메르켈이 휴가를 갔다 오든지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가서. 이번에 20 유럽 중앙은행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전략적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 의견을 냈고 그것을 이제 표현을 유로존을 위해 모든 조치 다 하겠다라고 언급했죠. 시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가 또 나중에 딴소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유로존을 살리겠다 해놓고 딴소리를 많이 해서 시장을 흔들었던 경우가 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9월 12일 날 있는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유도해 준 것까지는 좋지만 아직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ESM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그 독일에서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대파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연히 ECB가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로 본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 입장으로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자유도 일부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에 동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서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유로존에 문제가 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ESM이 그 통과되기 전까지 어떤 매집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대 심리로 상승을 유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 발언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주 강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 요즘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런지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조언을 주십시오. 요즘 그 리포트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수가 저점 대비로 빠르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를 한다 할지라도 1월달과 2월달에 들어왔던 단기 매수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그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그러니까 8월 9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만기 날입니다. 만기 날. 전후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지수가 1880에서 1940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1950이라고 보면 사실 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한 6조가 들어왔다 한들 이익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이익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끌어올려서 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나가자, 뭐 리스크 관리하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개미 투자들을 한테 이익을 안 주게끔 유도하는 발언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결과로는 오히려 여기서는
강홀딩하고 버텨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단기 자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다릅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유로존이 정말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계속 툭하면 일 터지고 뭐 메르켈 총리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다 하겠다 그런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태클을 걸어서 시장을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약간 흔들리니까 다시 돈이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단기성 자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성 자금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악재가 지금 거의 없고 호재가 만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존의 CPI도 지금 보시면 2.4가 나왔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그 경기 부양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인플레이션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로 보면은 지금 시장은 큰 상승을 대비한 매수세 유입으로 봐야지 단기적 상승을 취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또 그 애널들이 공개적으로 또 리포트 내보내고 방송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서 만약에 주가가 더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빠질 때 리스크 관리를 더 주장했던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사실 그때 매수를 하고 버티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나마 웃음을 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유로존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올라온 게 아니라 아예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0.6% 상승해서 한 6일 정도의 그 6일에서 8일 정도의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돌파해놓은 양봉이 나와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상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저점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이유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좋게 말하면 교란이라 그러고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 장난치는 거죠. 결국은 종가상으로는 올려놓을 거면서 흔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오늘 또 매수입니다. 프로그램이 벌써 1170억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770억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매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에서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선물을 보니까 누적 매도가 8,0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위에다 걸어놓고 물량 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 물량이 없어졌을 경우는 주가가 위로 튈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빠지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2.75%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사실 주가가 대세 상승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2007년도에도 삼성전자는 좀 빠지면서 차화정이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가 돼버리니까 개인들은 손실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소폭 조정을 주면서 그 조정 주는 폭만큼을 다른 종목에서 취하면 나중에 정말 폭발적 상승할 때 모든 종목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지금 도래한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아마도 삼성전자 물량을 벌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이 이유는 단기성 자금을 해석하실 게 아니라 장기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잼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 또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일단 시초에 좀 플러스 나오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지수는 좀 밀린 모습이고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2% 이상 밀리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1950선이 지금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7.8포인트 정도 빠져서 195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난주 2주 동안 계속 코스피가 오른 대비 코스닥이 못 올라서 계속 키 맞추기를 좀 진행하고 있다. 기관 쪽에서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 1.25포인트 오른 486.55포인트 일단 기록 중입니다. 일단 수급으로 보면은요, 외국인이 800억 정도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늘도 125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아침까지 여태까지 좀 사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기관이 52억, 개인이 11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57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매도, 기관은 400억 매수, 상반된 모습 현물 시장과 일단 보이고 있고요.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2.7% 정도 37,000원 빠져가지고 전기전자 업종이 2%대 이상 밀리는 모습이고요. 음식료품업도 이제 오리온이나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들이 좀 지금 실적 부진에 따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1.5%대 이상 하락하는 모습,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오랜만에 많이 들어오면서 299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194억 같이 사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로 제일 많이 상승하는 업종은 화학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일단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0.7% 정도, 화학 업종이 0.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각각의 숙매는 과연 어떤 것들일지요? 네, 일단 외국인은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 계속 현물을 사는데요. 우리의 현물 매수 오늘도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일단은 1950선 넘어가고 밑에서부터 계속 팔아왔지만 이 지수 때는 살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은 계속 팔자, 조정은 받을 것이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면서 살 기회를 계속 포착하는 게 일단은 개인입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만 보면 어쨌든 올라오면서 계속 부분 매도하는 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은 팔다가 좀 이제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으면 매수를 했다가 다시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는, 최근에는 지금 계속 오늘도 지금 말하는 사이 9억 정도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기간은 정말 정책성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실 펀드 판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시장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수급만 보면은 사실 떨어질 장은 아닌데요. 삼성전자 하나로 결국에 지수를 압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에 의해서 베이시스는 계속 좋으면서 프로그램은 들어오지만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사면서 현물을 직접적으로 던지는 거죠.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삼성전자 하나만 눌러도 지수를 내릴 수 있는 이 외국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일단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밤이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에 미국도 우리나라 8월 옵션 만기일처럼 정말 상방으로 베팅을 많이 해놨고요. 그 베팅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장까지, 그러니까 밤사이 장까지 강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차 고조되는 양적 완화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캐나다 총리 회담을 갖고요. 그 마감 후에 기자 인터뷰에서 유로존 지수 위에서 ECB의 접근 방식, 독일 방식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과 정말 좀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메르켈이 이렇게 되면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ESM의 은행의 라이선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을지 몰라도 ECB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80% 이상 지금 발언을 일단 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더 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양책은 실행될 가능성이 지금 80% 이상 높아졌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하반 경직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반영은 됐고요. 여기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추가 오버 액션이 나오는 거는 그때 가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선물, 그리고 베이시스, 이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전까지는 계속 가대 낙폭주들 짧게 가져가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라. 그리고 상당히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고요.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빼지만 다른 개발주들이, 특히 낙폭이 컸던 화학주들을 또 쌍끌이 매수하는 것 봐서는 크게 뺄 매음은 없습니다. 120일 이평선 1920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가대하게 낙폭
가대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조정은 지금 일봉상 차트 뭐 종가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5일선은 지켜내면서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국면 속에서 가대 낙폭주들 제가 전차 군단을 사기보다는 화학주 그리고 조선주 기계 그리고 은행업종이나 철강 이런 쪽을 좀 낙폭 했을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차군단은 여기서 크게 먹을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차군단 중에서도 전기전자 다른 업종도 못 올랐던 LG전자나 이런 거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큰 가격 고점인 가격에서 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130만 원대 사가지고 150만 원 아니면 전고점 140만 원 간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였던 전차군단은 배제한 채 대형주에서 가대낙폭주. 왜냐하면 그 대형주는 결국엔 지금의 프로그램 매수세는 대형주 위주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맞다.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많이 사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꼭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주가 상승 시에 추격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대형주는 홀딩, 개별주를 매매하자, 정영훈 연구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 최희용 대리 게임주에 주목할 시기, 김도영 대표는 추격 매수보다는 중기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IT 자동차 부품, 박소영 대리 철강 기계, 정영훈 연구는 철강 그리고 최희용 대리는 게임, 김도영 대표는 IT 부품 내수주를 말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알파의 김도영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오늘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시장에서 먼저 분석했던 치와는 전혀 다르게 개인들이 먼저 선물 매수 포지션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계가 당황하면서 그 역 포지션 쪽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요.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 계좌금의 매수 쇼커버링성이 들어오는 단기 매매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신이나 기타 법인을 비롯한 연기금에서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수익률 관리, 상반기에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부 관리 차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우상향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파생 포지션에 의해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형국일 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매도 압박이 상당히 크다는 걸 루머 쪽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테마군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주 성격적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조금은 고무적인 금요일 치고는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너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중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IT 부품과 내수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세한 설명 주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위쪽에 상단을 열 수 있는 자리는 최대폭까지 1980포인트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옵션 만기의 역분석을 비켜보면 이번에 역시도 위로 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980포인트 자리인데요. 이번에 한 번에 2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들은 일부 쉬어질 테고요. 여전히 코스닥에서 개별주 장세 쪽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을 하고자 기관 쪽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세가 누지되는 걸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과 함께 재료를 수반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의 매수 누적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IT 부품주와 내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해서 실제 FPCB 쪽이나 패널 쪽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시점과 함께
2분기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1차 슈팅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준에서 비중을 최소한 20% 정도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수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대안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베이직하우스 분명히 추천을 드리고 강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이제 잠시 뒤에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재료성, 우리가 정책적인 이슈 부분도 판단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중 확대에 20% 정도 비중은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좁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된 종목군 중 하나, 발굴된 종목을 하나 언급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입니다. 나이백 동사 같은 경우는 치아 미백과 골수 이식제 부분에 대한 전문 의약품 기술 평가를 통해서 특례 상장된 기업인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다 보니까 현재 시장 점유율이 MS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발 고리식제 부분에 대한 실적이 확대 가시 영역권에 들어오면서 실제 매출 드라이브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좀 귀를 쫑긋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테마로 엮일 수 있다는 것, 정책적인 이슈 부분에 없지 않아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충청권 육성산업 수혜주로 두각이 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바닥권의 대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가볍게 거래량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0%에서 20%는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감안해 본다면 매수가 부분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자막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5,100원에서 5,200원 밴드 사이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가볍다 보니까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실현하기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기적인 목표가로 6,200원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종목일 경우에도 발굴됐다고 해서 시세 부분에 대해서 이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4,850원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면 중기적 관점에서 단기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견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력난 이슈가 거론되면서 전력 투자 관련 기회 요인이 부각돼 LS그룹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LS그룹이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올 상반기 실적 공개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던 2분기였지만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측면에서는 선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 자금 조달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부동산 PF 대출이 28.1조 원 중에서 11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였고 시중은행 PF 만기의 도래 비율이 평균 40에서 50% 수준으로 만기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재정 위기로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시중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을 비롯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부실 위험이 큰 PF 신규 대출을 줄이고 그리고 기존 대출을 상환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기에서 위기에 몰린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CBO란 자산담보부 증권의 한 종류로서 담보자산의 채권인 것입니다. CBO에는 PCBO와 SCBO가 있고 각각 PCBO는 신규 채권 그리고 SCBO는 기발행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일단 PCBO는 채권 직접 발행과 유통이 힘든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강해서 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높인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을 했고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 매입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 건설사입니다. 2011년 조성된 PF 정성화뱅크를 통해서
부실 채권은 2조 원을 추가 매입해서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로는 공공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로 해서 기업이 300억 원까지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역시 보증 확대로 기업 대출 지원을 통해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채권 금융회사들이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신규 자금 지도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주단 회생 가능성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채권단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이르거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고자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본 지원 방안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이라는 응급조치의 성격일 뿐 건설 경기 부양과 그리고 과중한 차입금 해소라는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도 일정 정도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금융권 건전성 강화로 인한 PF 대출 축소 영향으로 만기 상환 압력과 그리고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업체에 대한 단기적 유동성 공급을 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이 있거나 부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부도로 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기에 힘을 실어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건설업종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PF에 대한 우려,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지나고 몇몇 부실 기업들이 도산된 이후에는 기존에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 시장 캐파를 다 어느 정도 잠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아남게 될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전력난 이슈가 올해 유독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 투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LS그룹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계속 날씨가 무더위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력난 이슈가 계속 거론이 되면서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15일 대정전 사태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급 경보 등 국내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부족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예측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입니다. 기후변화, 대체재 가격 상승 등이 전력 수요를 크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공급 계획은 일부 발전소 건설 취소 및 그리고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서 전력 부족이 큰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정부는 이러한 전력 수급 불균형 이슈를 해결하고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전력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전 설비 증대, 그리고 전력 계통의 효율성 개선, 그리고 스마트 리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보다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 투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전력선 및 전력기기 부분의 사업 규제 요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수 발전 시설이 정부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지난 3, 4년간 경제 위기로 그동안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소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전력 부족 위험이 증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 증가에 따라 관련 전력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전력 생산 분배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송배전 효율성을 높인 초고압 전력망을 포함한 초전도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의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전력 수급 관리가 공급 위주의 일반 관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쌍방향 통신 IT 기술에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수요 공급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전력난 이슈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룹 중 하나가 LS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S그룹에서 특히 이제 지주사 LS를 좀 살펴보면, LS는 전력기기, 전력 시스템 등 전력 사업에 대한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LS전선의 경우 중저압 전력선부터 초고압 전력선, 그리고 해저 케이블 및 고부가치 전력선까지 전력선 전반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LS산전은 전력기기 전력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LS는 최근 전력 투자 확대 추세에서 해당 부문 경쟁력 확보한 업체로 가치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전력난 이슈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LS그룹, LS산전, LS전선 등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발표가 됐죠. 이제 2분기 어닝 시즌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4일로 올 상반기 실적 공개가 일단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던 2분기였지만 영업이익률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름 좀 선방을 한 분기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현대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업종 대표들도 조선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수익성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를 이끄는 전차 군단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선진국 소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4.1%로 지난해 9.5%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매출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가파랐던 것으로 그게 좀 평가가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선전은 더욱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직 글로벌 경쟁업체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톱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지난 2분기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1.4%와 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씩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 11.6%를 기록한 BMW에 의해서 2위를 기록했고 기아차도 폭스바겐이나 GM을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보다는 좀 선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IT와 자동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했지만 우려보다는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강 업종에서는 포스코와 세아베스텔이 두 자릿수를 지켰고요.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는 KTNG와 LG생활건강이 각각 28.5%와 11.7%로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피크에 다다른 것 같으니까 단기 고점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조정 포인트를 조금은 짧게 지난번에 제가 차익 실현하자고 했던 지수대가 1900에서 1920대였는데 거기보다 약간 더 밑이 아닌 1900에서 1920대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어떤가요? 예, 오늘 중국 본토 증시 지금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6거래일 연속 215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본토 지수 210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출현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원저바오 총리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이 직면한 하방 압력은 상당히 크며 경기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하락 압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러한 하락 압력에 대한 언급을 했던 만큼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 5월 소폭 증가했지만 지금 다시금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서 매일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8.7% 감소한 75억 8천만 달러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5% 감소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국유 기업들 1월부터 7월까지 이익이 13.2% 감소했다라는 중국 재정성에서의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사이인데요.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전 저점이었던 2100선에서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출현 그리고 시장에서 호재가 없는 사이인 만큼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본토 지수는 2100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증시에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소식 정리해본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세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코스피 흐름과 코스닥 흐름 좀 살펴보시고 다음 주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흐름 살펴보시면 이번 주 코스피 흐름이 지난주보다는 너무나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일단 메르켈 총리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일단은 ECB에 약간은 긍정적인 모습, ECB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언을 해주면서 약간 유럽 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그래서 0.59%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올라가는 모습도 아닌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외국인들이 지금 8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7월 27일부터 해서 단 하루 500억을 제외한 계속적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7월 27일부터 들어온 금액 자체가 한 6조 원가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서도 기관들이 지금 5일 연속 좀 순매수가 어제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프로그램 매수 역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다는 것은 특히 이제 비차익 거래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지금 10일 이상, 15일 가까이 지금 매수세가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다면은 일단은 당분간의 이런 외국인의 흐름 자체가 지속될 가망성이 높다는 점을 좀 확인하시고 가되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일단 해드릴 텐데 그것도 이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좀 결정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코스닥 흐름.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분명히 코스피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왜냐 하면은 자, 일단은 기관들의 흐름 자체, 물량 자체 흐름이 외국인들 흐름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몰려왔고 다시 한번 수급 자체의 쏠림 현상이 비차익 거래, 딱 개별 종목으로 몰려주면서 여지없이 당연히 개인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 역시 따라갈 것이다. 자, 오늘도 이제 소폭 올라주고 있죠. 코스피는 소폭 빠져주고 있지만서도 코스닥은 소폭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490포인트까지 갔어요. 500포인트 거의 코앞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장세도 역시 코스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키 맞추기. 그러니까 코스닥의 개별 주주. 제가 어떤 종목 담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들, IT, 특히 이제 갤럭시 노트가 나와주면서 여러 종목들, 음성인식 관련주, 부품주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잖아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관련, 특히 갤럭시 시리즈 관련주로 좀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씩 코스닥이 500포인트를 향해서 제자리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IT 관련 업종, 이번 주도 여지없이 IT 관련 업종이 다시 한번 코스닥 중심에서 굉장히 크게 포옹을 불러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코스닥이 아직은 좀 더 키 맞추기 가능성이 높고 좀 더 특히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 업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번 주 내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르켈 총리의 ECB 호응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 다시 한번 큰 폭에 2000포인트 가능성도 지금 열어뒀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재밌는 장, 이번 주 장 오늘은 아니었지만서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끝까지 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업종이 올랐냐? 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통신업종이 또 한 주간 1위를 했어요. 지금 딱 2주 빼놓고 통신업종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주가 움직임이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주면서 SK텔레콤이 정말 오랜만에 15만 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외인이 조금은 매도하긴 했지만서도 기관들이 좀 응수를 해주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의 이 통신주들의 흐름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정리를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상승폭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SK텔레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SK텔레콤 차트도 열어놨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때 한번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오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정리하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은 지선 자체 이 부분이죠. 바로 자, 몇 달 동안 횡보했던 이 부분 자체에 물량 자체가 꽤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여기 보시면 줄 하나 쫙 가 있죠.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해서 제가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또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자,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통신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시 한번 정상권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또 한 번의 박스권 장세에 지금 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딱 얹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더 이상은 끝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벌써 통신업종 관련해서는 벌써 한 2번 틀려버렸는데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자, 몇 달 동안 모아가신 분들,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손해 없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은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장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서도 제가 여러 가지 부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도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전기가스 업종이 2.47%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다 올려버렸어요. 가스 호재로 인해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 호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끌고 올라갔던 것이지 크게 중요한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보험업 자체가 뭐 크게 올랐던 거 이것도 역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인들이 보험업 자체를 쌍끌이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점 자체를 확인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업종, 죄송합니다. 하락업종 보시면은, 자, 이번 주 하락업종 보면은, 운수장비 같은 게 0.59% 정도 빠졌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뭐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외인들의 매수세보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지금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서도 일단은 그래도 외국인이 특히 기아차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이 끝도 없이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길게 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홀딩을 가지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큰 걱정이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전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은 없죠. 일단은 안정적인 추세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대부분 다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서도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0.29%가 빠지긴 했지만서도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서도 그래도 아직은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는 집중되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은 지금 11시가 안 됐지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1,000억 원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벌써 외국인이 6조 이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깡끌이 매수를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그 중심에 있는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전기전자 업종은 놓치지 말고 가져가셔야 된다. 자,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홀딩하는 자세.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점을 말씀드릴 텐데 불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6조라는 물량 때문입니다. 자, 기관들은 19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면서 수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기관들은 1900포인트를 찍는 그 순간부터 매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 실현 하고 있다고요. 특히 외인들이 한 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외인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외인들도 지금 매도가 나가주고 있습니다. 매도가 지금 며칠째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외인들의 폭탄 매도가 나올 가망성이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외국인이 지금 6조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6조를 그것도 단기간
한 달도 안 걸렸어요. 7월 27일. 자, 27일부터 모은 물량이 6조예요. 6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6조 물량을 지금 모아놨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가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큰 하락폭을 연달아서 가져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하락폭이 없지만서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가 나가지고 있어요. 개별 종목. 그렇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예상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시장 상황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메르켈 총리가 ECB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스닥 키 맞추기. 코스닥 키 맞추기가 다시 한번 또 이번 주도 이어질 겁니다. 자, 500포인트를 향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약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해준다는 거.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주 부품주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한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에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꼭 편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관련 특히 갤럭시 시리즈에 관련된 특히 뭐 삼성 TV, LG TV에 관련된 부품주들을 주목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이제 장이냐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외인의 침공에 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계인의 침공에 대비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 음악이 뭐냐면요. 맨인 블랙에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자, 맨인 블랙 제가 이제 음악이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맨인 블랙에서 이 음악이 나왔을 때 저 외계인이 굉장히 침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우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된통으로 터졌죠. 근데 저희는 그런 장을 조금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외계인을 이기기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외인들이 지금 침공을 준비할 그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6조가 넘는 그 물량 자체를 한꺼번에 자 배틀십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빠바방 터뜨리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고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서도 일단은 그 물량 자체가 눈에 보이죠. 그쵸? 보이고 있어요. 자, HTS를 튀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다는 게 지금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특히 외국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 위주로의 매도세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이 6조 원을 샀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던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6조 원을 샀는데 언제 던져야 되냐? 언제 던져야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메르켈 총리가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던지진 않겠죠. 하지만서도 조만간에 이 물량 자체를 조금씩 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물량 자체가 조금씩 나와줄 때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만약에 1,000억, 2,000억이 오전 중에 매도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인 하락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한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인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외인이 만약에 어느 날에 주식을 계속 오전 중에 보시다가 자, 외인이 매도세가 1,000억, 2,000억이 넘어갔습니다. 12시 전에 2,000억이 넘어가는 그날에는 여러분 과감하게 특히 코스피 종목,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들은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날도 외국인은 또 던질 테고 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받아줄 가능성이 좀 있죠. 기관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와준다면은 역시나 좀 강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빠졌던 물량 자체는 다 들어왔습니다. 싸그리 좀 들어와줘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는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렸지만서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그리스 쪽에 리스크 부분이 발생하거나 유럽 쪽에 리스크 부분이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는 19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Are you ready? 자,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시고 이 시장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팔 준비하라고 하니까 좀 괜히 좀 겁이 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윤쌤의 보충 수업 함께 했고요.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더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